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제가 지금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요. 지금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영상 업로드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빨리 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가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암호화폐가 소폭 상승 및 이 정도면 그냥 횡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카르다노 A다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소폭 조정 중인, 횡보 중인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암호화폐의 상승장이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 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리플의 XRP 뉴저지의 새로운 벨코 BTM 암호화 ATM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기사입니다. 벨코 BTM 암호화 ATM의 XRP를 살펴보게 되면 FX 스트리트 온라인 출판물에 따르게 되면 XRP 사용자들은 XRP 거래를 지원하는 뉴저지의 암호화 ATM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직불 카드로 일부 XRP 동전을 구입하여 트러스트 월렛에 보내는 비디오도 있다고 하네요. 이더리움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뉴저지의 벨코 BTM 암호방식 ATM으로 XRP를 구매하는 리플 사용자의 비디오 장면이 있다며 XRP는 사용자가 실내 지갑으로 전송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트윗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조금 비싸지만 여전히 ATM XRP는 서비스의 첫 번째 사용자가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는 게임 체인저라며 XRP 커뮤니티는 이 움직임이 확실히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면서 옵션이 또한 전국의 암호화 ATM에 사용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은 요금이 실제로 조금 더 높을지라도 ATM을 통해 암호화 거래를 훨씬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서 리플의 XRP는 더욱더 가치를 높이고 많은 파트너십을 위해 노력한다 라면서 XRP는 주류 채택에 더 가깝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스카이프, 유투데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지메일 등과 이렇게 통합되면서 XRP의 가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마지막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리플과 XRP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만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격은 정말 꼼짝달싹 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가격이 안 오르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죽겠다 이러지 정도는 아니고 그냥 XRP 가격이 안 올라서 아쉽다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CFTC 위원장이 벡트 출시 지연은 암호화폐 보관 문제가 결정적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거래소 벡트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선물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법률을 고려할 때 고객 자산의 보관은 제도권의 규제를 받는 신탁기관 혹은 은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반면 벡트는 스스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모기업 청산소를 통해서 결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대해 그는 미국 파생 상품 규제를 보게 되면 거래소, 파생 상품, 청산소 등은 주 정부의 관리하에 운영될 수 있지만 통상 현금과 같은 금융 상품 실물을 보유하는 기업들은 주로 주 법안 또는 국가 헌장에 의거한 은행 또는 신탁기관을 통해 운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미디어는 이에 대해 벡트는 자체 디지털 웨어하우스를 통해
비트코인을 보관할 예정이었으나 모기업인 ICE가 은행이나 국가가 규제하는 스터디 혹은 신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국에 이 부분에 대한 면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지안 카를로 위원장은 ICE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경우 청산소 구성원들의 자산이 급격한 변동성에 노출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에 대해 청산소 내 다른 자산 참여자들은 본인의 수익률 또는 상품이 암호화폐 보유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실제로 CME와 CBOE가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출시했을 때 청산소 그룹 중 하나인 퓨처 스타트업 협회는 CFTC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와 관련 미디어는 실제로 벡트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관리하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청산은 ICE 클리어 US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ICE 클리어 US 회원사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벡트 힘든 것 같습니다. 벡트 언제 정말 승인이 나서 오픈이 되게 될까요? ETF 승인도 과연 언제쯤 나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오픈이 되어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조금의 단비 같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림픽 금메달 4개 수상자인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가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세계적 유명 테니스 선수 세레나 메카 윌리엄스는 인스타그램에서 4월 17일에 2014년 투자 사업인 세레나 벤처스를 시작했고 주요 크립토커런시 익스체인지 코인베이스를 포함하여 30개 이상의 회사에 조용히 투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세레나 벤처스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시가총액은 120억 달러를 넘었으며 투자한 회사의 창립자의 다양성은 60%라고 합니다. 웹사이트는 펀드가 초기 단계에 회사에 초점을 맞추고 포트폴리오 회사 간의 협력을 장려하며 파트너십 기회를 확대한다고 덧붙였다면서 위키피디아에 따르게 되면 윌리엄스는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수상했고 워머스 테니스 어소시에이션은 8번의 경기에서 세계 1위를 또 이렇게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인텔레그래프도 이와 같이 로이터 통신은 최근에 발견한 벤처 캐피탈에 대한 투자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새로운 사업이 2019년에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2019년에 많은 것들이 결정될 것 같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4개를 땄으면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테니스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 선수인데 이 선수들도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기사만 안 났을 뿐이지 코인베이스 많이 투자했을 겁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다른 선수들도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마틴 그리스펀이 2일 비트코인 급등 기관 유입이 아닌 아시아 시장 회복 영향이라고 합니다. 마틴 그리스펀 이토로 수석 애널리스트가 4월 2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 유입이 아닌 아시아 시장 회복에 따른 결과라며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가격이 상승한 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전 일주일간 시카고 상품 거래소 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포지션이 증가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시기가 일치했더라도 선물 거래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계약은 현금으로 결산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또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정말 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호재가 많을 수가 있죠? 네, 좋은 소식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코인인 것 같습니다. 네, 리플의 XRP 페이먼트는 이제 구글 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XRP 페이먼트라고 불리는 리테일 앱이 구글 플레이와 iOS 앱스토어에 공식적으로 출시된다고 하네요. 네, 리플랩스가 만든 이 앱은 모든 호환 가능한 스마트폰에서 POS 시스템을 이용해서 리플 중심의 지불 결제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네, 리플랩스의 공동 성립자 위셋 윈드는 이번 앱의 데모를 트위터하고 네덜란드에서 개최할 미드업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앱은 또한 내장된 화폐 변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상인들이 XRP의 필요 금액을 즉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리플랩스의 XRP 토큰 사용 및 채택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와이즈 레이팅스에 따르게 되면 XRP 팁밭을 통한 아웃룩, 트위터 및 레딧과 스카이프에 동합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주요 플랫폼에 속속 추가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그들은 또한 모바일 기기에서 암호화폐를 접근할 수 있는 서명 플랫폼 및 모바일 콜드 스토리지 운영 체제와 웹 기반 분산형 거래 등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리플랩스는 펀드레이싱, 암과 엑스스프링 및 몇 가지 계획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내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XRP 정말 끊임없이 암호화폐에 대한 XRP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정말 처음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많은 암호화폐라든지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을 제외하고서라도 전체 시장에서 이렇게 수많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기업에서 XRP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하루하루 몇 개씩 나온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그만큼 리플과 XRP 그리고 XRP 랩스, 엑스스프링 등 많은 곳에서 리플에 관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 스타트업이 아마존 지원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 데스크가 비트코인 이용자들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스타트업 문이 22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모든 월렛을 통해 아마존 등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문은 앞서 25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인, 베이스 등 계정으로 이제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문은 이와 관련해 확장 프로그램은 QR코드 형식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인보이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월렛으로 전자상거래 업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라면서 설명하고 있네요. 네, 단기적으로 6,000달러까지의 상승을 앞둔 비트코인 다음 대규모 상승장을 이끌 원인들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크립토랜드로 알려진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한 기술적 지표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6,000달러까지 상승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난 30일 동안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3,975달러에서 5,311달러로 33% 이상 크게 상승했죠. 네, 목이 너무 말라서 물 한 잔 마셨습니다. 네, 일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횡보 움직임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워졌고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알트코인들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 부재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과 나머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뚜렷한 펀더멘탈적 촉매제는 없지만
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킨 몇몇 사건들이 있다면서 2주 뒤면 이제 다음 예정된 블록 보상 반감기가 일어날 2020년 5월까지 1년을 앞두게 되죠.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비트코인 반감기 1년 전 강력한 암호화폐 상승 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블록 보상이 반토막이 나게 되면 채굴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해내는 새로운 비트코인의 비율이 낮아져서 비트코인의 잠재적 순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블록 보상의 반감을 향한 빌드업과 비트와이즈의 방법으로 계산한 실제 비트코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비트코인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전 IMF의 경제학자가 잔혹한 하락장으로 다시 접어들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비트코인이 넘어야 하는 가격으로 제시한 6,000달러 수준을 돌파하는 것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강력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라면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4개월 동안 비트코인,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근거로 이제 대부분 이미 하락장은 끝났고 새로운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역대 최고점에서 대비 70에서 98%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승장이 시작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멀티코인의 캐피털 GP인 비닐 링 해미, 이전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6,200달러를 돌파할 경우 새로운 대규모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만약 6,200달러를 돌파하면 그것은 또 다른 대규모 상승장의 시작을 의미할 것이고 더 뜨겁고 높게 달릴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순수한 투기이고 창출된 가치로 다른 자산들이 불균형적으로 이익을 본다면 또 끝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기사 굉장히 좀 귀여운 오타가 있네요. 움직임미. 네. 네, 지금 6,000달러, 지금 많은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분들, 유튜버 분들, 그리고 전문가 분들, 트레이더 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장이 올 것이다. 이미 상승장이 시작됐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모릅니다. 정말 상승장이 오게 될지 아니면은 그냥 쭉 지나가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상승장이 하루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두 다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네, 29.2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모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자선 단체 에어드랍 베네수엘라가 현재 6만 명의 수혜자와 29.2만 달러 규모의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현재 기부금 중 비트코인 캐시가 670개로 가장 모금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 쏠리는 기대, 암호화폐의 활용도 허용해야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암호화폐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제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즉 규제 자유 특구법이 지난 17일부터 정식 시행됐다고 합니다. 네, 규제 자유 특구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에서 혁신 사업 또는 전략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으로 중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201개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 규제 샌드박스, 재정 및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고 하네요. 네, ICT 융합, 산업 융합, 지역혁신, 산업, 금융신산업이 진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개별 기업들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규제 자유 특구의 신청 주체는 지자체라며 규제 자유 특구는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 법인세와
소득세,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등을 감면받는다는 보다 큰 개념이라고 합니다. 네, 규제 자유 특구법 시행에 앞서 지난 15일 중기부는 부산시를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면서 블록체인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부산은행, 네오프레임, 현대페이 등 13개 사업자로 금융, 물류, 보안, 빅데이터, 스마트 계약 분야에 참여한다면서 업계에서는 그간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딪혔던 규제 장벽 등 여러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산업도 블록체인 산업과 함께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조금씩 물꼬를 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여태까지 해왔던 모습들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 선점하는 위치적에서 좀 갭이 많이 나지 않나 싶은데요.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벨라루스가 원자력 활용해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신기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죠. 비트코인닷컴이 벨라루스가 원자력 자원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나서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22일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알렉산더 루카첸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최근 진행된 IT 업계 및 강요 회의에서 벨라루스는 빠른 시일 내에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할 수 있는 잉여 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와 관련해 현재 리투아니아와의 이제 국경 지역에 원자로 2기를 보유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잉여 에너지를 이용하는 비트코인 채굴 설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원자력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프로토콜 랩스가 이더리움 재단과 VDF 기능 개발 착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네트워크인 파일코인을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프로토콜 랩스가 19일 이더리움 재단과 함께 검증 가능한 지연 함수의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VDF는 난수 생성을 통해 시스템을 해킹과 조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바이낸스 CEO가 개발 커뮤니티의 관심 분산이 이더리움 유일한 단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투데이즈 거제트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중국계 이제 거래소죠. 바이낸스의 CEO 자오 장펑이 이더리움과 관련된 토론에서 이더리움이 BNB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더리움 개발 커뮤니티의 유일한 단점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밝혔답니다. 네, 비트렉스가 이제 뉴욕 당국 지목한 북한 계좌 2개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죠. 비트렉스가 22일 뉴욕 규제 당국이 지목한 2개의 계좌의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검열 결과 북한 계좌로 알려진 2개의 계좌는 IP 등 관련 자료가 모두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의 것이었다라며 가입 당시 실수로 북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북한 계좌로 판단된 2개의 계좌는 앞서 뉴욕 금융감독청 산하 은행 서비스 감독 부서가 비트렉스의 뉴욕주의 비트 라이센스를 발급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코브라가 유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위협이자 강점이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이자 비트코인
.org의 창업자 겸 운영자인 코브라가 방금 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정부나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위협이나 가장 큰 강점은 유저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사람은 나뉘고 쪼개지려는 습성이 있다며, 네, 분열된 커뮤니티는 비트코인을 와해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푸틴 정책 고문이 크림공화국 디지털 화폐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지역 정책 고문 세르게이 그라지에프가 얄타 국제경제 포럼에서 크림공화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국경의 장벽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의료 IT 제공업체가 솔브케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의료 관련 블록체인 회사인 솔브케어가 미국 정부 보건정보기술 제공업체 HMS 테크놀로지스 INC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HMS는 의료 비용 절감, 상호 운영성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연방 의료 정보기술 HIT를 솔브케어 블록체인 플랫폼에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정보는 제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라디오 듣듯이 편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암호화폐 가격이 소폭 이렇게 계속 횡보하고 있네요. 네, 암호화폐 대상승장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영상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일하고 내일 모레 아침에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루빨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